주의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기업 관리와 경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파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발전 계획, 그리고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는 북한의 기업 경영,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양의 산업과 기업, 마지막으로 평양의 상권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발전 계획입니다.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발전 계획 중에 북한의 경제체제입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북한의 헌법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9조에 보면 북한의 경제체제를 사회주의 소유제의 토대를 둔 계획경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주의 소유제도라는 것은 생산수단을 국가나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의 소유가 있죠. 국가의 소유 그리고 사회협동단체의 소유. 국가의 소유와 관련해서는 생산수단을 국가, 사회협동단체가 국가의 소유 관련해서는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최신기관, 중요 공장이나 기업소, 항만, 은행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국가의 소유로 분류가 됩니다.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관련해서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의 집단적 소유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장에 있는 토지, 농기계는 해당 단체, 해당 농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다음은 국가의 경제관리입니다. 북한의 헌법 제33조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원가, 가격, 수익성 등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는 것을 국가의 경제관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는 2014년에 새롭게 나온 북한의 경제관리 방식입니다. 기업의 실질적 경영권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37조에서는 기업 창설, 운영, 장려와 관련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 기업 합영,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 창설, 운영을 장려할 것을 헌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경제발전 계획입니다. 북한은 5년 단위의 경제발전 계획을 당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열렸던 제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국가경제발전의 핵심은 현 단계에서 당의 경제전략을 정비전략하고 보강전략하겠다라는 것이 8차 당대회에서 발표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요 핵심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 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당의 경제 전략의 목적을 살펴보면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복구 정비하고 자립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그리고 북한의 경제가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 궤도에 올려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경제발전의 목적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전반적 방향을 보면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리고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시키겠다.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5개년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북한에서 발표한 선전화입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 관련한 선전화이고 1심 단결, 자력 부강,
자력 번영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북한의 경제발전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중심 과업입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에서 투자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겠다. 농업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겠다. 경공업 부문에서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겠다. 인민소비 생산품을 확대하겠다. 라는 것을 중심 과업으로 밝혔습니다. 이 5개년 계획의 목표는 지속적인 경제 상승과 인민 생활의 뚜렷한 개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은 자력갱생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갱생은 국가적 자력갱생, 그리고 계획적 자력갱생, 과학적 자력갱생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맞춰서 발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전제는 내각입니다. 내각이 나라의 경제사령부이고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 책임제, 내각 중심제를 추진할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요. 국가경제의 중요 명맥과 전일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의 정상화와 개건 현대화를 추진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적극 추동하겠다. 대외경제활동을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보완하고 보강하는 대로 지향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서 국가경제의 자립적 구조를 완비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요구를 반영할 것을 5개년 계획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그 부문별, 산업별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공업 부문입니다. 주체철 생산 계획을 기술적으로 완성을 하고 그 능력을 확대하고 철강 재생산을 증대하겠다라는 것이 금속공업 부문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화학공업 부문입니다.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화학공업 구조를 개선하고 화학제품 생산을 증대하고 화학공업 구조를 자체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입니다. 농업 부문은 인민생활에 향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주제입니다. 농업 생산을 증대할 것이 그래서 농업 생산을 증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요.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하겠다. 곡물에 대한 생산량을 점령하겠다.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겠다. 종자혁명, 과학농사,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그리고 새땅 찾기, 간석지 개간,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를 강조하고 있고 향후 2년에서 3년간 국가 의무 수매 계획을 2019년도 수준으로 도달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공업 부문입니다. 경공업 부문도 김정은 시대의 경제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산업 부문입니다. 원자재를 국산화시킬 것, 그리고 재자원화를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자원화는 좀 쉽게 말해서 재활용을 통해서 생산량을 확대하는데 조금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질, 후량, 질을 먼저 강조하고 그 다음이 양이다는 뜻의 선질 후량의 원칙에서 제품의 질 제고와 신제품 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립경제의 자립성, 계획성, 인민성의 강화, 그리고 경제 조직자적 기능을 향상하고 생산물의 통일적인 관리를 실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제관리 개선의 기본에서는 원가 저하와 질 제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 통일적 지도는 북한에서 계획경제에서는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강을 수립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국가적인 일원화 통계체제를 강화하겠다. 북한에서는 지금 통계를 굉장히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국가경제의 명맥을 축혀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공장, 기업소, 그리고 경영활동 조건을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민 경제적 범위에서 경제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생산력의 합리적 재배치, 그리고 경제 부문의 약한 부문들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면서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균형적 발전에 보강시키겠다.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고 재정과 금융, 그리고 가격을 비롯한 경제적 조건을 옳게 이용하고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북한이 경제발전 계획에서 발표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입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는 북한의 기업 경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나온 경제 관리 제도입니다. 경영권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영권은 총 9가지입니다. 첫째, 계획권, 둘째, 생산 조직권, 무역 합병 합작권, 인재 관리권, 관기구 노력 조절권, 제품 개발권, 품질 관리권, 재정 관리권, 가격 재정권, 판매권, 이렇게 총 9가지의 경영권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에 나와 있는 기업 경영의 각 경영권은 북한의 기업소법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에 개정된 내용이 가장 최신 법인데요. 기업소법에 의거해서 북한의 기업 경영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계획권입니다. 이 계획권이 무엇이냐? 그래서 기업소법 제31조에서는 기업소, 그러니까 북한의 기업 자체의 실정에 맞게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수요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체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계획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너무 당연한 것들이지만 북한은 계획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기업소 스스로 계획한다는 것, 계획하는 권한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션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생산 조직권입니다. 제32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조직,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따로 필요하죠. 이 조직을 기업소 자체가 자체적으로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전에는 중앙에서 계획으로 내려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산 공정을 관리하는 조직을 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생산 조직을 도입하고 원료와 자재 도입할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와 자재 등을 보장을 받고도 생산 계획을 미달할 경우에서는 기업소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생산 조직권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기구와 노력 조절권입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노력은 노동을 뜻합니다. 기업소법 제33조에서는 노력자원, 즉 노동력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기업에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술 경제적 지표를 기업소가 갱신할 수 있고, 종업원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할 수 있고, 기준에 맞춰서 그에 관련한 기준,
정부에서 내려준 기준에 기초해서 자체 실정에 맞게 관리하고 부서를 통합하고 정리하는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의 직업 능력 그리고 책임 한계를 기업소가 지정을 할 수 있고, 기업소 간의 노동관계가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기업소 간의 노동 인력을 교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미 마련된 등록 질서에 준수해서 기업소 간의 노동력을 교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전에는 중앙에서 노동력도 일괄적으로 배치를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관리기구 노력조절권에 따라서 이제는 기업소의 그런 기업소의 기업소의 어느 정도 권한이 강화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제품 개발권입니다. 34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규격화, 표준화를 준수하는 수준에서 기업소에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세계품 개발을 위한 전문기술 개발 단위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일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업소는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단위를 조직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업소가 관련해서는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품질관리권입니다. 제35조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서 제품의 질을 제고하고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품질관리 체계 인증을 개별적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 인증과 관련해서는 개별적 제품에 대해서 품질 인증 사업을 기업소에서 진행하고, 이때 진행할 때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국가 규격을 준수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재관리권입니다. 인재관리권은 인재교육을 기업소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전에서는 인재교육에 관련해서는 중앙에서 담당을 하던 부분이 이제는 기업소 단위에서 어느 정도 그 책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장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에서 현재 강조하고 있는 원격 교육망 같은 인프라를 활용해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와 재교육체계를 기업소가 운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 등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보급실을 기업소가 또 운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기업소의 과학기술 보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북한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무역합병과 합작권입니다. 제37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엇이든 100% 기업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아니고, 가능한 범위에서 대외경제 활동을 기업이 능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설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설비와 생산 기술 공정의 현대화 그리고 수출품 생산을 위한 단위를 기업소가 조직할 수 있고, 세계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무역과 합병 합작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권한은 실질적으로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잘 확인되고 있지 않은 권한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북한이 국경 봉쇄를 열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가에서 합병 합작권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동향은 좀 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재정관리권입니다. 재정관리권은 제38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영자금을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용하고
기업소 자체 자금을 잘 굴려서 부풀릴 수 있는, 그래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운영을 할 때 부족한 경영활동 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대부를 하거나 주민유휴화폐 자금을 동원 이용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주민유휴화폐입니다. 주민유휴화폐라는 것은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쉬고 있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쉬고 있다라는 것은 북한은 화폐 개혁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화폐 개혁에서 북한의 화폐가 일순간 100대 1의 기준으로 교환을 했는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화폐가 하루아침에 그 가치를 상실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은행을 이용하기보다는 집에 외화나 북한 돈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쌓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주민유휴화폐는 이렇게 주민들이 집 안에 쌓아두고 있고 은행에 들어가지 않는 돈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것은 은행의 돈은 대부를 하지만 개인의 돈은 동원해서 이용한다 라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요.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고리대금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 개인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은행의 고유 권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도 이자를 주는 것은 고리대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고 단순히 자금을 동원해서 이용한다 라는 표현을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개인의 돈을 이용을 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은행을 통해서 기업과 개인이 자금을 동원할 때에는 은행을 꼭 통해서 하라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격 제정권과 판매권입니다. 39조에서 명시되어 있고요. 가격 제정의 원칙 그리고 방법, 구매자의 수요, 합의 조건을 고려해서 자체로 생산물의 가격을 제정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난 시대와는 차별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가격 제정권과 판매권이 북한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가장 또 대표적인 권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품질이 낮은 제품이 반송되었을 경우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책임질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북한의 기업 경영권에 대해서 무엇을 허용하고 있느냐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보면 북한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기업이 굉장히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북한의 형법을 찾아보면은 이러한 권한을 어느 정도 제한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법, 부문법에서 다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형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계획을 무책임하게 세웠을 경우, 그래서 제102조에서는 인민경제계획을 무책임하게 세워서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 발전에 지장을 준 자는 노동단련형을 처한다. 그리고 엄중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을 보낸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미달했을 때에도 형법이 있습니다. 인민경제 수행 질서를 어긴 인민경제계획 미달자는 노동 단련형에 처한다. 그리고 심히 미달할 경우 5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그리고 비법으로 경영, 불법으로 경영했을 때에는 이것 역시 노동 단련을 처한다. 그리고 경영활동의 불법적인 행위가 사건이 굉장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그리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을 보낸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법의 그 수준을 보면 노동 단련형보다 더 심각한 것이, 더 위중한 것이 노동 교화를 보낸다 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32조입니다. 국가 생산수단과 수송수단을 불법적으로 이용했을 때에도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수단과 생산수단을 비롯한 생산수단과 수송수단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작업하는데 수송하여 주고 대량의 돈을 받거나 물건을 받아간 자는 노동 단련형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생산 출하의 중지, 벌금 부과, 생산 허가 취소 사유에 대한 부분이 제40조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산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대상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 허가증에 밝혀진 대로 생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 출하 중지, 벌금, 생산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기업에서 생산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생산하라는 것은 아니고, 기업소에서 어떠한 부분을 계획과는 다른 부분, 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가격을 불법적으로 제정하거나 적용했을 때에도 그 법에 불법적으로 적용했을 때에도 그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가격 제정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한대의 자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격을 불법적으로 적용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준 기준에 맞지 않게 너무 제한 없이 제정했을 경우에는 노동 단련형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양의 산업과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평양의 중심 구역입니다. 평양의 공업 분포를 보시면 우선 지역별로 봤을 때 평양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양은 북한의 수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산업적으로도 공업적으로도 발달한 도시입니다. 일부 지방공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주로 평천구역, 선교구역, 평천구역, 그리고 선교구역, 서성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역을 살펴보면 평천구역의 경우 전기, 전자 부문의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기계공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건설자재, 생산기업이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선교구역에서는 북한에서 소위 어머니 공장이라고 불리는 김종숙 평양 방직공장을 비롯한 섬유, 의료 분야의 경공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평양 방직 기계공장, 그리고 평양 고무공장, 평양 제약공장 등 일부 기계공업이 또 입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성구역은 서평양이 위치한 지역으로 철도교통의 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 운수기계 생산업체인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차량 제작 부문의 기계공업이 집중되어 있는 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는 것은 각 지역별로 몇 개의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네,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평양에만 약 550개의 기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 카운팅은 산업연구원 기업DB에서 2013년 12월 기준으로 검색했을 때의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평양에만 555개의 기업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중 제조업, 그러니까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이 525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비제조업, 광업과 에너지는 25개로 기타 기업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서성구역의 11개의 기업, 성교구역의 15개의 기업, 평촌구역에 18개의 기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외에도 랑랑구역에 24개 기업, 만경대구역에 28개 기업 등 북한 평양 전역의 전 구역에 기업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평양 자동화기구 공장입니다. 네, 다음은 각 구역별 주요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촌구역의 대표적인 공장은 평양 자동화 기구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평양 자동화 기구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였는데 전후복구 시기에 평양 전기공장으로 확장되어서 69년에 10월 5일 전기공장으로 개칭되었고 10월 5일 자동화 종합공장, 그리고 10월 5일 자동화 기구공장, 그리고 2006년부터 평양 자동화 기구공장으로 변경되어서 명칭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10월 5일이라는 것은 1966년 당 제2차 대표자 회의에서 김일성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진 노선을 전략적 방침으로 선언한 날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같이 산학협력 정책으로 공동운영의 시범 단위로 선정되어서 이 평양 자동화기구 공장은 대학과의 교류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장입니다. 네, 다음은 성교구역입니다. 성교구역은 김정숙 평양 방직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어머니 공장으로 불리우고 있고요. 해방 후에 북한의 첫 생산 기지로 유명합니다. 김일성에 의해서 수도 정가운데에 방직 공장이 건설되었고, 이 방직 공업의 기틀을 이루는 공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평양 방직 공장이라고 불리우다가 김정은이 2011년에 김정숙 평양 방직 공장으로 개칭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유엔 산하기구의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의 국가별 국제 상표 자료에 김정숙 평양 방직 공장에서 생산된 방직물 상품인 평방이 출원되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서성구역입니다. 서성구역에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가 있습니다. 연합기업소는 북한에서 그냥 기업소보다는 규모가 큰 기업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기업이 연합되어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그 기업의 규모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규모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서성구역은 서평양역이 역사가 위치한 지역인데요. 철도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철도 차량이라든지 전동차, 기관차를 모두 이 연합기업소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판 현대 로템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45년 11월 10일 평양철도공장으로 시작을 하였고요. 61년에는 전기기관차까지 생산을 하는 평양 전기기관차 공장으로 확장이 되었고, 69년에는 김종태 통일혁명단의 김종태의 이름을 따서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로 연합기업소로 확대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김정은의 지시로 우리식 지하 전동차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랑랑구역입니다. 랑랑구역에는 랑랑수성제약 공장이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설립된 공장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수상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첨단 기술에 의한 효능 높은 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GMP 인증을 받은 현대적인 생산 공정을 구축한 것으로 북한에서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천연 약재들로 10여 종의 수십여 가지의 약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소플라폰, 스트레스 해소제, 아다팔레, 살부카인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해외에 북한의 약품을 수출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전을 하고 있고요. 국제적인 의약품 생산 기업들과 기술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중점 사업 중의 하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출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굉장히 팬시하고 현대적인 내용의 굉장히 팬시하고 현대적인 그런 포장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뇌 영양 강화제도 있고요. 약품은 아닌데 녹차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고도 생산하고 있고, 신경통 알약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약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만경대 구역입니다. 만경대 구역에는 용산 비누 공장이 있습니다. 네, 만경대 구역에는 용산 비누 공장이 있습니다. 2016년 10월 28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생긴 공장입니다. 원료 투입에서 진공, 그리고 주입, 제품 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 공장이 자동화되어 있다고 선전을 하고 있는 공장 중에 하나이고요. 해외 기술 협조 진행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은 몸물 비누, 그러니까 몸을 닦는 바디 클렌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샴푸, 린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 방지, 노화 방지, 피부 보호 같은 이런 기능성 제품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런 디자인 같은 것들이 김정은 시대에는 굉장히 현대적인 것으로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비누, 그리고 그릇 세척제, 보시는 바와 같이 샴푸, 린스 등 여러가지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성구역입니다. 대성구역에는 대성산 아이스크림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 역시 2022년 10월 26일 최근에 설립된 공장입니다.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이 공장을 건설을 구상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북한은 지속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아이스크림, 이름처럼 아이스크림, 그리고 탄산음료, 그리고 청량음료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런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그림이고요. 귀여운 간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대성산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이스크림, 그리고 초코, 레트, 감, 복숭아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랑 되게 흡사하게 여러가지 아이스크림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그림만 보면 좀 먹어보고 싶은 그림만 보면 굉장히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맛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양의 상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북한에서 발표한 사진입니다. 여기 석포지구, 구구절거리지구, 송신지구, 송화지구, 금촌지구 이 동그랗게 나와 있는 부분이 북한에서 최근에 신시가지로 발전시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통당 강한 주택구도 요번에 새롭게 조성된 부분이고요. 여기 이 보통강 구역 이 부분이 북한의 중심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정거리, 장관거리, 천리마거리, 미래과학자거리, 광복거리, 염원거리, 통일거리, 구구절거리 모두 새롭게 조성된 거리입니다. 김정은 시대에. 이것은 주요 상권을 새롭게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 별표는 백화점 표시이고요. 그리고 무계도 전차의 주요 노선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점선은 상점, 북한의 국영상점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공장기업소 밀집 지역이 이렇게 있고요. 이 파란색 점은 종합시장입니다. 보시면 이 부분에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화점, 상점, 그리고 기업소가 집중되어 있고, 교통도 굉장히 원활하게 대중교통이 가장 잘 이루어진 곳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영상점, 그리고 백화점, 시장 순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의 국영상점입니다. 북한이 경제난을 겪으면서 국영상점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최근의 동향입니다. 네, 이 빈도를 근데 노동신문의 빈도를 보면 2012년부터 점차적으로 상점 보도 빈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국영상점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상점 보도가 2012년 대비 2022년에는 약 2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김정은 시기 노동신문에서 파악된 평양의 국영상점은 중복을 제외하고 총 218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된 상점의 위치를 확인했을 때 48%가 본평양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봉평양이란 대동강이 흐르는 이 북쪽 부분에서 대동강 구간의 전통적 평양 중심지를 이야기하고 대표적으로 중구역, 평천구역, 보통강구역, 모란공구역, 서성구역 등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은 북한의 국영상점입니다.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설립된 국영공장의 사진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보시면 종업원이 있고요. 소비자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급의 형태로 소비자가 물건을 이렇게 골라서 담아서 결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가면 뭘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은 상점이 알아서 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쇼핑의 개념이죠. 소비자가 고르고 판매자가 결제를 해주는 이 시스템이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백화점입니다. 보시는 백화점은 북한의 대성백화점이고요. 2019년에 개건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양의 백화점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총 11개의 백화점이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은 대성백화점의 내부입니다. 진열되는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주요 시장입니다. 북한의 평양의 지도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구역별로 되게 하나씩은 시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평양의 강북에는 만경대 구역, 이렇게 칠골시장, 당상시장, 봉학시장, 평천시장, 중구시장, 보통강시장, 이능시장이 위치해 있고요. 평양의 강남, 이 대동강의 강남 지역에는 토성시장, 통일거리시장, 낭랑시장, 역포시장, 성교시장, 동대연시장, 송신시장, 복수시장, 용라시장이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평양의 도심에만 총 25개의 시장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강동군과 강남군에는 그 시장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구역별 시장이 분포하고 있다 라고 확인. 강동군과 강남군을 제외하고 평양시 내 도심에만 총 25개의 시장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행정구역별 시장이 분포하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통일거리 시장입니다. 2004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당시 북한이 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뚜껑을 덮고 시장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성으로 봤을 때 이 지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시장이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북한이 통일이란 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국가론을 발표하면서 통일을 지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 통일거리 시장의 이름이 2024년에 낭랑시장으로 바뀐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통일거리 시장, 낭랑시장은 북한의 종합시장에서 6번째 규모에 해당하는 시장이고요. 외국인 관광객 방문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엑스에서 전시회 할 때 보통 이런 형태, 이런 배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북한의 종합시장도 꽤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하나하나가 매대여서 이 하나하나의 매대를 주민들이 대여를 해서 임대료를 내고 장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동시장과 상리구 시장입니다. 북한의 주요 시장으로 유명한 시장입니다. 강동시장은 2015년에 폐쇄되었다가 여기에 있었는데요. 폐쇄되어서 2016년에 중심부 근접 지역으로 좀 이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규모가 확장이 되었고요. 주민의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규모도 기존에 비해서 크게 확장이 되었고 평양에서는 면적이 1위인 시장입니다. 북한에서는 전역에서는 3위인 시장입니다. 다음 상리구 시장입니다. 2016년에 철거돼서 소규모 마을 쪽으로 더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북한의 시장이 근접 주민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부분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상구리 시장은 축소되었지만 이 상구리 시장은 주거 개발에 따라서 조금 축소되었지만 접근성은 보다 확대되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상권을 살펴보았는데요. 북한의 지금 시장 그리고 국영상점, 백화점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전에 북한이 90년대 경제난을 겪었을 때 북한의 백화점 같은 경우는 판매 활동을 하지 않고 전시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판매도 활발히 하고 있고 전시도 활발히 하고 있고 고가품 중심으로 북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상권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상권이 발달한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재정을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국영상점의 매출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다이렉트로 전달이 되고 시장이 활성화될 때 그리고 국영상점이 활성화되는 부분, 백화점이 활성화되는 부분, 그 매대를 임대하는 그 수입이 그리고 국영상점을 임대해서 하는 그런 임대료가 북한 당국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 흡수되어 있지 않고 놀고 있는 유효화폐 자금이 유통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다는 유통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화폐의 유통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은행의 통화 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내구력을 강화하는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북한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부분. 그래서 북한의 상권이 발달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구력이 강화하는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부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